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10월 8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39번째 시간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제579돌을 맞아 한글날이죠. 훈민정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각야 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습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어제 서문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한글은 만든 이와 만든 시기가 분명한 문자입니다. 한글은 위민 즉 백성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즉 전염병이 창궐하여 한자로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방을 붙여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더욱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만든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이 합하여 한 단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어머니와 아들이 합해져야 온전한 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음을 보면 하늘,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리나는 모양, 즉 목구멍 모양, 혀의 놀림, 그리고 입술의 모양 등등의 모습을 따서 만든 문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입니다.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내일 한글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글의 우수성과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한반도의 평화 본질주의와 비핵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1972년 7월 4일 공동선언 직후 김일성은 남북평화회담 직후 당 간부들에게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우리에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겉으로 평화회담에 임하면서 속으로 남조선 해방을 말하는 의장 평화의 무서운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평화에 대한 위장성을 띠는 이유는 그들의 철학이 애당초 평화를 파괴하고 증오만 증폭시키는 유물론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상인 물질적 가치, 형상적 가치에서는 어떤 평화의 개념도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26, 2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인데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그때 명시했습니다. 1년 전 법령으로 규정한 데 이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법제화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도화하겠다 하며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응 핵무기 고도화의 가속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의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매우 심오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반미연대를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제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본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표 연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선구자는 역시 문선명 한학자 총재이십니다. 한국전쟁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통일운동은 단순히 정치적 통일을 넘고 선교적 차원을 넘어서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참사랑으로 민족을 하나 되게 하려는 하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1991년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셨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만남은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정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은 앞으로도 평화의 길을 걷고 한반도가 이념과 사상을 넘어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올 때까지 헌신할 것입니다. 한반도 제1유엔 사무국 유치와 DMZ 평화공원 조성운동 실시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즉 DMZ를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를 인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희망의 땅으로 만들려는 구상인 것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DMZ에 제5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분쟁을 초월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DMZ 평화공원은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고 교류하는 장소를 만들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평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류 화합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연합의 평화운동인 것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우리나라 가정의 고유 전통은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말씀 참고하시겠습니다. 영계와 육계가 지금까지 갈라졌던 것을 메워서 아들, 딸로부터 3대를 중심 삼고 영계와 지상을 동원해 축복 혜택권 내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종교는 가정에 안착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 정착입니다. 그것은 tan간복귀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전통적 인연, 부모님이 이어준 전통 사상을 자기 일족과 후손 앞에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경 1355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 신무대한 이 효를 보시고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추석절 연휴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의 건강하심과 행복을 빌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실적과 기반을 갖고 있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와 가정연합에 대해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10월 8일 수요일 139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